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오늘은 영화제와 함께 많이 열리는 영화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제에 관련된 기사나 언론 보도들을 보다 보면 영화가 수출되었다, 영화가 거래되었다 이런 기사들도 보게 되죠. 영화제에서 영화를 매매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화제하고 영화 마켓, 이 차이는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간단히 말하면 영화제는 문화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행사, 그래서 상영과 시상과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한다면 영화 마켓은 영화의 산업적 측면에 집중해서 일종의 박람회에 가까운 행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마켓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28회입니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은 18회입니다. 또 올해 5월에 열리는 칸느 국제영화제는 76회인데요. 필름 마켓은 64회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2월 달에 열린 베를린 영화제는 73회인데 함께 열리는 유러피안 필름 마켓은 46회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죠? 영화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켓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함께 만나서 교류하던 영화산업 관계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배급이나 투자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마켓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보통 필름 마켓은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필름 마켓들을 한번 보면요, 칸느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칸느 필름 마켓 5월에 프랑스 칸에서 열립니다.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유러피안 필름 마켓은 2월에 베를린에서 열리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아시안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이 10월에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켓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 11월 달에 미국 LA에서 열리는데요. 여기는 영화제 없이 마켓만 열립니다. 또 3월에 홍콩에서 홍콩 필름 아트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요거 역시 영화제 없이, 홍콩 국제영화제가 있긴 하지만 긴밀한 협력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별도로 마켓만 따로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마켓, 그러니까 영화제 없이 마켓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칸 필름 마켓 같은 경우는 강력한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또 홍콩 필마트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중국어권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홍콩 정부가 운영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켓이 포괄하는 어떤 그 범주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마켓은 주로 완성작을 거래를 합니다. 물론 완성작의 배급 거래 외에도 미완성작의 투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마켓에서는 완성된 작품들을 주로 거래를 하는데 반해서 기획 상태의 작품들 있죠. 미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히 기획 상태의 작품들, 혹은 중간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따로 마켓을 여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젝트 마켓들은 주로 신인 작품에 주목하는 형태여서 요거는 마켓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켓과 시상 멘토링, 그리고 영화제들과 이렇게 연계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프로젝트 마켓의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알려진 케이스는 연중 1월 달에 열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로테르담 필름 페스티벌과 시네마트라고 하는 행사의 연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국제영화제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마켓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 프로젝트, 부천국제영화제와 BIG, 서울국제영화제에서 하는 피치앤캐치, 이런 형태들이 주로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작을 거래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마켓과 그 다음에 기획 상태의 작품들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마켓, 이렇게 포괄 범주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아니고 영화 마켓에 참가를 한다는 건 주로 어떤 방식일까요? 작품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홀더와 작품을 수급하려고 하는 바이어는 약간의 활동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홀더들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별 회사별로 부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국가관의 형태로, 공동관의 형태로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부스를 그 박람회 운영 주체로부터, 마켓 운영 주체로부터 임차해서 꾸미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리너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홍보 행위를 하고
판매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행사이죠. 그리고 영화제 상영과 별개로 마켓 안에서 계속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흔히 스크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스크리닝을 하면서 내 작품에 투자를 할 사람, 내 작품에 구매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물색하는 활동들을 하게 됐죠. 역으로 바이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작품을 수급해서 이거를 자기 국가나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배급을 하거나 판매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스크리닝에 참가해서 작품들을 계속 선정을 하죠. 물론 영화제에 가서 작품을 보지만 마켓 스크리닝에서도 작품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의 부스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작품 구입을 위한 딜을 하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딜 메모라고 그래서 간단한 투자 의향서 혹은 매매 의향서들을 주고받고 이후에 돌아와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이제 이메일과 혹은 뭐 이런 것들로 구체적인 거래 관계들을 이제 액수라든가 조건들을 조율을 하는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에서는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파티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네트워크 파티 같은 경우는 말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라고 좀 다르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투자자와 배급업자, 그 다음에 이제 창작자들이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품의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프로젝트 마켓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라서 완성된 작품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하냐면 피칭 행사라고 해서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행사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 중인 영화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내용이고 아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 미팅 과정에서 피칭을 하기도 합니다. 피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 의미로는 집어 던지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프로젝트를 인상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마켓 참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마켓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있나라고 보면은 사실 이 마켓 자체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같은 경우는 베니스 영화제와 같이 열었던 베니스 같은 경우는 마켓이 경쟁에 밀려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프로젝트 마켓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아시안 필름 마켓이라고 해서 영화 마켓으로 활동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아시안 컨텐츠 앤 필름 마켓이라고 해서 최근에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영화만이 아니고 OTT 시리즈를 포괄하는 조금 더 IP 중심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장 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최근에 영상물 마켓이라고 하는 요거 안에서의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은 극장용 영화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OTT 시리즈물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에서의 EFM이라든가 혹은 부산의 ACFM 같은 경우도 전부 다 OTT 대상 작품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추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IP 중심이다 보니까 원작이 되는 소설이나 혹은 웹소설이나 일반 출판 소설들 혹은 웹툰 이런 것들 자체도 다 마켓으로 지금 확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EFM 같은 경우는 북 앳 베를리날레, 그 다음에 칸네 필름 마켓 같은 경우는 슛 더 북, 부산 같은 경우는 북 투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하게 그 마켓 안에서 섹션을 다시 정해서 그 섹션 안에서 다시 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마켓들을 여는 식으로 해서 마켓 자체도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자신의 이렇게 생존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모색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제와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화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라고 하는 것의 문화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하고 예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그 옆에서 마켓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측면들을 어떻게 해서 더 확장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영화제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영화제가 있을 때 근데 그 여러 영화제가 포괄하는 시장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사실은 모든 영화제가 다 영화제와 마켓을 고르게 운영할 만큼의 시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필름 마켓을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영화 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마켓이나 이런 형태로 산업적인 측면을 영화제 안에서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영화제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